선생님, 앞에 지금 이 건새우하고 호박씨 있어요. 네. 멸치를 호박씨랑 같이 해가지고 멸치를 볶아서 볶음에도 많이 넣으시죠? 근데 이렇게 건새우랑은 또 새로워요. 네, 새우가 굉장히 감칠맛이 있고 호박씨가 또 고소한 맛이 있어서 반찬 만드시면 또 새로운 맛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맛있는 음식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그럼 한번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네, 이거를 이렇게 가루 많이 들어가면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드실 또 입에 이제 좀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탁탁탁탁. 혹시 모를 불순물들을.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나오죠, 가루가.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요거를 이제 한번 이제 볶을게요. 이거를요? 네. 기름은 좀 두르나요, 선생님? 요거는 기름 두르실 필요 없이 그냥 볶을게요. 그래서 볶아서 쓰시면 그런 잡냄새들이 다 날아가서 훨씬 더 깔끔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한 중불 미만에서 은근하게 볶아지면은 새우 볶아진 이렇게 맛있는 그런 이제 고소한 향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까지 볶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볶아 보시면 이렇게 약간 처음에 냉장고에서 꺼내시면 수분기가 살짝 있거든요. 마른 새우라도 근데 이렇게 바삭바삭해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진 거를 새우 향이 나죠. 훨씬 더 감칠맛 나는 향. 맞아요. 달짝지근한 듯한 새우 향이 이제 올라오니까. 살짝 꺼내주시고. 야, 바삭바삭 소리 나는데요? 과자같이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박씨 한번 볶아볼게요. 저 호박씨도 기름 두르지 않고 그대로 하겠네요. 근데 호박씨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서 이렇게 지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고소하게 맛있게 드시려면 볶으실 때 식용유를 기름을 살짝 많이 두르지 마시고요. 약간 이제 기름을 두르고 약간 두르신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기름 펴주시고. 이 호박씨가 반찬이나 뭐 떡에도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 호박씨가 맛도 좋지만 또 영양도 좀 있나 봐요. 네, 호박씨 자체가 우리 왜 건강 생각해서 아몬드 많이 드시죠, 견과류 중에. 근데 호박씨는 아몬드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훨씬 더 많아요. 진짜요? 네, 그리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견과류라. 이렇게 해서 한 얼마 정도 볶아주면 될까요? 이제 보면은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튀는 소리 나죠? 그래서 한 1, 2분 정도 가볍게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면 납작게도 호박씨가 통통하게. 그러게요. 그러면은 나중에 드실 때 식감도 훨씬 더 좋습니다. 고소하고. 그래서 이것도 고소한 향 나네요. 고소하고 통통한 거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꺼내서 이제 준비해 주시고. 자, 이렇게 호박씨하고 새우까지 이렇게 볶아봤는데요. 이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양념에다가 다시 볶아주시는데 그냥 양념에다가 바로 넣으시면은 한쪽으로는 고추장이 쏠리고 한쪽으로는 뭐 설탕이 쏠려요. 그래서 양념을 한번 끓여볼게요. 양념을 끓인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주시면 끓이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복잡하진 않겠죠? 그래서 고추장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설탕도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술도 좀 넣어주시고. 이제 올리고당. 근데 선생님 지금 설탕하고 올리고당 두 개나 넣었어요. 똑같은 당류인데 왜 따로 넣은 거예요? 설탕은 좀 단맛을 주고요. 올리고당은 윤기를 같이 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쓰시고 여기 이제 비린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날아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맛술까지 해서 요거를 이제 불을 켜주시고 약하게 해서 끓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너무 센 불에서 끓이시면 이게 재료가 다 양념이 혼합되거나 어우러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한쪽에서는 막 이게 타고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충분히 저어주면서 양념 혼합해주시고 혹시 불 조절이 너무 세가지고 양념이 너무 걸쭉해졌는데 그러시면 물도 한두 스푼 넣으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선생님 뭐 굳이 양념은 그냥 불을 위에서 하지 말고 따로 섞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끓여내는 이유는 뭔가요? 끓여서 해주시는 게 여름 반찬은 보관을 길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섞어주시는 것보다는 한번 가열 처리해주시면 양념 자체가 약간 농도도 좋아지고 오래 두고 드셨을 때 상하는 거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사실 이 건새우로 저는 간장 양념으로 많이 해먹었었어요. 그래서 고추장만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추장량 조금 줄이고 케첩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좋아하시면 또 뭐 간장 그대로 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양념이 전체적으로 이제 뽀글뽀글 이제 녹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 호박씨하고 지금 새우하고 이제 넣어볼게요. 바로 넣어볼게요. 해서 이제 새우도 넣을까요? 새우도 같이 넣어주세요. 고소한 향이 그냥.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재료 다 넣으시면 불 약하게 줄이시고
밑에서 위로 퍼올리듯이. 예. 아, 밑에서 위로 쳐올리듯이? 예. 요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위에서 젓기만 하시는 것보다는 네. 아래에서 위로 골고루 퍼올리듯이 해주시면 골고루 훨씬 더 잘 볶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볶아졌으면 네. 이제 마지막에 불 끄면서 여기다가 고소하게 참기름. 근데 벌써 완성됐다고요? 그럼요. 우리 아까 미리 한번 볶았고 요거 여름철이라 네. 시간 오래 걸리는 반찬 하시면 좀 덥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선생님. 녹화 분량이 있는데 이렇게 짧게 끝내시면 어떡해요? 쉬운 반찬도 하루 하는 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 네, 그래서 잘 섞어서 야, 네. 진짜 금세 네. 한 10분도 안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호박씨만 안 쓰시고 우리 집에는 뭐 해바라기 씨 있으면 해바라기 씨도 넣고 네. 뭐 아몬드도 넣고 호두도 넣고 원하는 견과류 듬뿍 넣으셔도 됩니다. 진짜 고소하고 매콤하고 네, 네. 빨리 완성도를 가져볼게요. 네, 한번 담아볼게요.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새우는 싫어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냉장고에 며칠 두고 드셔도 되세요. 그래서 여름에 뭐 휴가도 가시고 어디 가실 때 가끔 한두 끼는 해서 드신다고 반찬들 만들어 가시잖아요. 또 도시락 싸야 될 일이 있어요, 가끔. 그럼요. 그래서 여름 반찬은 잘 상하지 않게 이렇게 마른 반찬도 해서 드시고 이제 이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소하고 매콤한 호박씨 새우볶음이 완성됐고요. 자, 이번에는 깻잎순 나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름만 들어도 깻잎의 향이 확 날 것 같은데 깻잎순, 선생님, 여기 깻잎순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들깨잎 저희 쌈도 드시고 이렇게 뭐 감자탕 이런 거에도 올려 드시는 들깨 순이에요. 이렇게 이제 꺾어서 파는데 이렇게 다 손질되어 있는 상태로 파는 게 있고 이렇게 대로 한 다발씩 묶어서 파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거 깻잎 모양인데 애기예요. 네, 어렸을 때 이렇게 위에서 순 뚝뚝뚝 꺾어주면 들깻잎이 옆으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요건 따로 뜯어가지고 나물 할 때 써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손질 제가 미리 다 해놨고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밑에 줄기 부분은 좀 억세기도 하니까 잎사귀 이렇게 뜯고 위에 순도 여기도 이렇게. 요건 안 먹어요, 선생님? 요거는 좀 이렇게 이제 손질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잎사귀 요 부분에서 뜯지 마시고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에서. 그리고 위에 순은 전체 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씩. 깻잎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아니면 깻잎인 거예요, 이것도? 들깨 잎이에요, 요거는. 들깨. 네. 우리 통깨 말고 이제 통깨 잎 같은 경우는 장아찌 많이 해서 드시고 요거보다 잎사귀가 거칠어요. 어쩐지 그 깻잎의 향도 나지만 그 고소한 향이 더 많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거는 그냥 참기름에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손질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거 저희 오늘 데쳐서 쓸 거거든요. 근데 데치실 때 나물 같은 경우 씻어서 데치면 양이 요만큼인 게 살아나서 이만큼이 돼요. 진짜요? 네, 그러면 더 손질하기 힘드시니까 보니까 지금 깨끗하게 흙 없이 다 손질된 거라 씻지 않고 그냥 데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데쳐볼까요? 그래서 물을 이제 팔팔팔 끓여주시고 팔팔 끓일 때 팔팔 끓일 때 여기다 이제 소금 좀 넣어주시면 소금에 넣는 이유는 뭐예요? 비타민 파괴도 줄이고 색깔도 훨씬 더 새파랗게 이제 데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 이렇게 넣으시고 다 넣으세요. 보기에는 많아도 데쳐지고 나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뚜껑 더 드실 필요 없이 열어서 숨죽이듯이. 그래서 고추잎도 요즘 많이 드시는데 고추잎 나물도 똑같이 억센 줄기 꺾어내시고 물 넉넉하게 잡아서 끓는 물에 이렇게. 요리 비결 하다 보면 제가 알면서도 모를 것 같은 재료들도 굉장히 많고 가까이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먹어보지 못했던 재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떤 맛이 날까요, 선생님? 이게 요리를 해놓으면? 요거 되게 향긋하고 부드러워서 아무나 다 드실 수 있는 좋은 반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건져 볼게요. 요거 이제 데치셔서 찬물에서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이제 헹궈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푹 하시지 마시고 아직도 고소한 향이 살아있어요. 들깨 향이 데치고 나니까 훨씬 더 많이 퍼지죠. 그리고 양이 적당하게 줄었는데요, 선생님? 아까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았는데 많았죠. 이렇게 보니까 딱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 좀 빼주시고 한번 헹구시고 저쪽에 가서 한 번 더 헹굴게요. 2번 헹구는 이유는 뭐예요? 2번 헹구시는 게 색깔도 훨씬 더 새파래지고요. 데치기 전에 세척을 하신 경우는 뭐 한두 번만 가볍게 헹구셔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데친 다음에
이렇게 2번 정도. 야, 진짜 시청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네. 이거 고소한 향이, 네, 향이 엄청나요. 좋죠. 지금 네. 방앗간 온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저 대단해요. 이렇게 향 좋은지 몰랐어요.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향 때문이라도 너무 맛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네. 들깨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깻잎순 시장에 가면 많이 나와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셔다가 집에서 반찬 만들어 드시면 깨 영양 그대로 드실 수 있는 거에 비타민과 또 철분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쉽고 저렴한데 또 굉장히 영양 가득한 반찬이 됩니다. 향만으로도 침이 흘러요, 선생님. 네. 그래서 너무 물 꽉 짜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지그시 짜줄게요. 지그시.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볶아서 나물을 할 건데요. 네. 볶으면서 간을 하면 간이 골고루 잘 안 배어요. 네. 그래서 요거 살짝 묻혀서 간을 할 거거든요. 우리 미리요? 볼 따로 있나요? 예. 자, 좀 넓게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넓은 데다가 양념. 양념이 근데 네. 다들 은은한 거밖에 없어요. 네. 부드러운 것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간장이고요. 네. 국간장 약간 조금. 넣으시고, 네. 그리고 아주 깊은 맛을 내주고 나물 자체의 맛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저는 오늘 멸치 액젓 넣을 거예요. 아, 이게 액젓이었어요? 네네. 근데 선생님, 이 액젓은 김치할 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향이 좋은 거에 들어가면 너무 진하지 않을까 근데 싶은데. 전혀 진하지 않고 맛 자체를 살려주는 조미료 역할을 요게 해줄 거예요. 네, 그래서 넣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간이 있는 재료들을 넣었으니까 올리고당. 예. 네, 그러면 나물이 자체가 나중에 완성이 되면 윤기도 촉촉하게 나고 훨씬 더 맛깔스럽게 돼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어주시고. 네. 선생님 요리를 보면 올리고당을 제대로 잘 쓰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깨도 넣고. 깨소금도. 그래서 잘 이렇게. 이제 액젓이 어떻게 넣어주시고 맛이 날지 궁금하기도 이따 드셔보시면 액젓 맛은 하나도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소금으로 간을 하면 네. 고체라서 간이 골고루 잘 안 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촉촉하게 네. 이렇게 수분 형태의 간으로 그래서 툭툭툭 털듯이. 네.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너무 세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이 골고루 잘 배일 수 있도록. 제가 걱정했던 네. 그 액젓의 진한 그 향은 안 나네요. 요즘 액젓이 네. 그 품질 상태도 좋고 위생적으로 잘 처리한 것들은 냄새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혀졌죠? 예. 이제 요거를 팬에 가서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 사실 선생님 이 상태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한 번 더 볶는 이유는 뭐예요? 보통들은 그냥 드시는데 지금은 간이 맞는 것 같은데 무쳐 해놓으신 나물은 시간이 좀 지나면 수분이 생겨서 맞아요. 싱거워져요. 물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네. 위생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익혀서 나물 해놓으시면 저장도 훨씬 오래되거든요. 네. 다 이유가 있네요, 네, 선생님. 그래서 그냥 무쳐 드시는 것도 오늘은 살짝.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물이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물이 나오면 그렇죠. 간도 좀 연해진 것 같기도 하고. 간도 싱거워지고 예. 빨리 상하는 원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 저희 들기름 넣을 거라 식용유는 기름을 많이 두르지 마시고 네. 살짝 둘러주시고. 살짝만. 네. 무엇보다 오늘 너무 든든해요. 네. 이렇게 밥 반찬, 밑반찬 이렇게 준비가 네. 제대로 돼 있으면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때도 네. 너무 낮은 온도에 넣으시면은 제가 이거 국물 꽉 짜지 않았기 때문에 볶을 때 물이 좀 겉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넣을 때 살짝 온도가 올라온 상태에서 네. 그때 이제 넣어주시면 좀 됩니다. 달궈진 네, 상태에서. 그래서 온도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넣어보시면 되세요. 오. 소리 이제 은은하게 올라오죠. 정도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 다 양념 싹 네. 모아서. 그다음에 예. 넓은 팬에 예.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펼쳐가면서 볶으시면 골고루 훨씬 더 잘 볶아져요. 펼치듯이.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짝 볶으시면서 요거 이제 조금 숨이 죽으면서 뜸 들어야 되니까 저희 그 사이에 여기 넣을 양파 예. 조금 이제 썰어서 이제 넣어볼게요. 이때 양파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넣으시고 준비하시면서 이제 양파. 선생님 요리에 양파 빠지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양파 굉장히 좋아하고 예. 어느 요리에는 잘 어울려서 그래서 이제 양파 바로 넣네요, 네, 썰어서. 양파는 이제 썰어서 바로 넣고 이제 파도 양파 한번 볶아주면 이제 네. 파도 넣을게요. 아무리 저 깻잎순이 맛있다고 해도 저것만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다른 재료를 같이 넣으면 더 그렇죠. 맛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파가 양념 종류예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양파랑 같이 불 올려서 양파 숨이 투명하게 죽는다 그러면 들깨도 간이 다 배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아까 사실 깻잎순 있잖아요. 네.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거든요. 네.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네. 뭐 그렇게 많진 않네요. 선생님. 맞아요. 보기에는 많아 보여도 네. 이렇게 숨이 확 죽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방송 보시고 그 정도 짐작을 하시고 네. 요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추잎 순도, 네. 고추도 이제 이렇게 고추 많이 수확하고 나면 순 뜯어서 나물 똑같이 오늘처럼 데쳐서 고추잎도 하셔도 되고, 뭐 취나물 이런 것도 이렇게 이제 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수분이 살짝씩 나오는 네, 것 같아요. 오히려 수분이 나오죠. 그렇다가 나중에 요 수분이 제가 이제 들깨가루 넣으면 어우러지면서 그대로 간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오히려 이게 좋은 게 네. 미리 수분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오늘 거는 뽀송뽀송한 게 아니고 약간 예. 촉촉한 상태로 할 거라 예, 수분이 나왔다가 다시 그게 전체적으로 간으로 흡수되는 역할을 네. 해줄 거예요. 예. 양파가 투명해질 때쯤은 네. 다 된 거라고 네. 했죠. 그래서 너무 굵게 썰진 마시고 네. 그냥 약간 살짝 씹히는 식감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대파는 예. 예, 좀 어느 정도 더 볶아진 다음에. 대파도 들어가고요. 네, 네. 양파가 들어가고 네. 대파가 들어가니까 네. 그 자체의 깻잎순의 네. 고소한 향과 네. 굉장히 은은하고 네. 뭐 감칠맛 나는 향들이 그쵸. 잘 섞였어요. 네, 그리고 또 파, 양파는 어느 요리에 넣어도 또 이렇게 감초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네. 한국 음식에는 뭐 양념 넣을 때 항상 뭐 다져서 넣는다던가 하는데 오늘은 지저분해 보이니까 오히려 약간 보이게 썰어서 같이 씹는 맛도 느끼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거든요. 아예 큼지막하게. 네네. 그래서 네. 이제 숨이 이렇게 이제 죽어가면 여기에다 이제 마무리. 우리 아까 간은 다 했고 네. 들깨가루 너무 일찍 넣고 볶으시면 이게 오히려 맛이 좀 고소한 맛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내기 지금 직전에. 네, 마무리할 때 이제 들깨가루. 이거 들어가면 고소하죠, 예. 선생님. 그리고 수분 생겼던 거를 들깨가루가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들깨가루에 오메가3 많이 들어있어서 네. 저는 나물할 때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 네. 이게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해주고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물할 때 넣으시고 네. 이제 아까 식용유 살짝 둘렀지만 마지막에 향도 고소해지라고 들기름. 아. 예, 좀 넉넉하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들기름도 네. 들기름하고 지금 이게 들깨가루 네. 들어갔잖아요. 네, 향이 확 올라오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깨도 넣어서 네. 네, 이제 촉촉하게 볶아진 거를 아. 이제 담아 볼게요. 네. 고소하면 끝이네요, 선생님. 네. 자, 잠시만요. 그래서 보송보송하게 안 하고 오히려 촉촉하게 예. 하니까 이렇게 밥에다가 한 스푼씩 넣어서 비벼 드셔도 맛있고요. 뻑뻑하지 않게.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은 국물 꽉 짜지 않고 이렇게 촉촉하게 해서 네. 그래서 약간 뭐 밥에도 곁들여 드시고 이 국물도 먹어보면 고소할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이렇게 국물도 마지막에 해서 요.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향긋함이 좋은 깻잎순 나물이 완성됐습니다. 우!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영양 반찬 호박씨 새우볶음. 고소한 맛 제대로 살리는 비법 공개. 먼저 건새우는 마른 팬에 바삭하게 볶아줍니다. 호박씨는 지방이 적으니 기름을 두른 팬에 따로 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건새우는 바삭바삭, 호박씨는 고소하게 볶아져 감칠맛이 배가 된다는 사실. 고소한 맛에 엄지척! 호박씨 새우볶음으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